네, 반갑습니다. 집구석 혼재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좀 일기 같은 형식으로 이제 영상을 올릴까 해요. 뭐 여러분들한테 정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주는 방법도 드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이제 내용을 제가 운동을 통해서 지금 유기견들을 도우려고 하는 취지다 보니까 편집을 방향을 잡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고 또 그냥 그걸 봐주시면은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운동을 이제 하면서 최근에 느낀 건데, 운동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나 루틴에 대한 조언 같은 거는 참 접하기가 쉬운데, 어떤 뭐 보고 따라하는 형식의 그런 운동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사실 뭐 제가 어떤 자세의 정확함이나 뭐 고중량을 다룬다거나 뭐 좀 전문적인 재반 지식이 있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운동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틀릴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는 방식을 뭐 보고 따라하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 좀 변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운동 시간을 그냥 통으로 잡고 영상을 올릴 생각이니까요. 아마 40분에서 50분 정도 거의 하게 될 것 같은데, 운동 시간이 맞으시는 분들은 같은 루틴을 정해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면은 뭐 운동 시간 동안에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을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를 잡고 운동을 하니까 세트 간의 지속 시간은 크게 틀리진 않을 거니까 뭐 그렇게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보시는 분들한테 뭐 조금이나마 덜 지겹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렸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7월 15일이네요. 저는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운동을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뭐 저녁에도 하고 이제 근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아마 매일매일 한다고 해도 저는 이제 주말이나 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영상이 어떻게 올라갈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되는 대로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등가슴 운동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이제 풀업을 할 건데, 자, 갑시다. 방금 보신 동작처럼 저는 풀업을 하기 전에 뭐 좀 약간 웜업 같은 개념으로 등과 겨드랑이, 옆구리 스트레칭을 좀 먼저 하는 편이고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풀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잘 돼요. 뭐 물론 개수가 더 많이 하거나 좀 잘 이러진 않지만, 웜업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스트레칭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보다는 그 운동을 하는 자세로 보통 스트레칭을 하는 편이에요.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본인의 기호에 맞게 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카메라 높이가 여러 가지가 애매해가지고 자세가 좀 나쁜데,
근데 마이크를 좀 하나 구비해야 될 것 같아요. 풀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이 풀업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일단 무조건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풀업이 한 개도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개수를 늘리나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저도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운동을 뭐 그래도 띄엄띄엄 쉬엄쉬엄 하긴 했지만 10년 넘게 운동을 했고, 지금 꾸준히 운동은 3년 하고 뭐 한 6개월 쉬었다가 한 2년 하고 또 한 3년 쉬었다가 지금 최근에 한 3년 정도를 다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턱걸이를 풀업을 2개, 3개 정도 했고, 요거는 이제 3년 전에 처음 운동 시작할 때는 4개가 되더라고요, 풀업이. 지금은 이제 한 번에 10개 정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첫 세트에만 10개가 되고 두 번째 세트부터는 한 7개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도 최대한 저는 풀업만 하려고 해요. 풀업 할 때는 물론 어시스트, 지금 저는 요 밑에 이 벤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려서 어시스트를 좀 하기는 하는데, 풀업을 잘하려면 풀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게 그냥 풀업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풀업이 전혀 안 됐을 때 제가 또 배웠던 방법이고, 제가 이제 풀업을 가르쳐줬던 다른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줬던 방법인데, 매달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풀업은 뭐 등을 쓴다든지 어깨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2차적인 문제고, 결국 중요한 것은 매달려서 몸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풀업을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매달리기부터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 매달리기만, 철봉에 매달려서 1분 버티기, 뭐 30초 버티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실 텐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들이 발달을 해요. 뭐 제가 이건 경험한 거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본 거기 때문에 뭐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인버티드 로우나 랩풀 다운을 통해서도 풀업 개수가 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그걸로 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제가 제 몸무게만큼의 랩풀 다운을 못 하기는 하지만, 이 운동하는 어떤 원리 자체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도움은 될지언정 풀업 개수가 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냥 풀업은 뭐 스쿼트도 마찬가지죠.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어떤 도움되는 근육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결국 본질은 그 운동을 잘해야, 열심히 해야 더 잘하게 된다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풀업 한 세트 했는데 진짜 저는 이게 스쿼트 다음으로 숨찬 운동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무게를 엄청 많이 들긴 하지만, 풀업 매달리기에 1분에서 1분 30초를 2세트 이상 성공하게 됐을 때, 물론 어떤 기준은 뭐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1분씩 1분 매달리고 1분 쉬고 1분 매달리고를 3세트를 반복했을 때 턱걸이가 2개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턱걸이를 시도한 적이 없다가, 근데 그 1분씩 3세트가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주 좀 넘게.
왜 그 턱걸이를 중간에 시도를 안 했냐면 1분씩 3세트만 매달려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할 생각을 안 했고, 뭐 중간에 한 1주 정도 반복했을 때는 등의 근육통 때문에 사실 아예 때려치고 싶었는데 그냥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3세트 정도, 그러니까 3주 정도 되니까는 2개가 그냥 되더라고요. 막 좀 우격다짐으로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3주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2개가 되니까 뭐 너무 기분도 좋고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또 무게가 잘 안 늘었어요. 저는 그러다가 한 2개씩 이제 2개가 됐을 때는 희한하게 1개는 계속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그 2개가 된 지가 한 2달? 2달 정도 되니까는 개수가 4개인가? 또 갑자기 되고, 그 다음에 또 지나다 보니까 5개? 저는 5개에서 진짜 되게 오래 있었어요. 한 몇 년 정도. 물론 계속 안 했기 때문에 뭐 오래 있었겠지만, 근데 웃긴 거는 매일 반복할 때보다 한 일주일 정도 하고 2-3일 그냥 일 있어 확 쉬고 나서 하니까는 되더라고요. 개수가 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 지금도 제가 이제 첫 세트 10개를 했는데 한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7개, 8개밖에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헬스장에 문 닫고 하면서 이제 홈짐을 꾸미는 동안에 한 달 정도 운동을 쉬면서 가볍게 뭐 맨몸 스쿼트랑 팔굽혀펴기만 했는데, 가볍게 하다가 이걸 들여놓고서 폴업을 하는데 10개가 되더라고요. 한 달을 넘게 쉬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매일매일 하면은 물론 더 잘 늘겠지만, 뭐 또 누구한테 배우면 더 잘 늘겠지만, 저처럼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쉬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제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어떤 실패했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은 그래도 좀 시행착오를 덜 겪으시지 않을까 해서 좀 설명드렸고. 아, 힘들어. 바로 이어서 벤치프레스. 저는 예전에는 뭐 어떤 루틴이든지 간에 그 부위를 끝까지 다 한 다음에 종목을 바꿨는데, 요즘에는 좀 다르게 해요. 이제 뭐 지금처럼 등을 한 종목을 했으면 가슴 한 종목을 하고, 또 다시 등을 하고 가슴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자극이 더 좀 잘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짓만 반복해서 그런가. 벤치프레스 하고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기는 한데 또 많이 하기도 하고요. 벤치프레스는 딱히 어려움은 없는데 잘 다치는 운동인 것 같아요. 너무 가지가 낮다.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벤치프레스가 사실 동작만 봤을 때 굉장히 쉬워요. 누군 채로 팔만 밀면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쉬운데, 근데 이게 이 어깨 움직임이나 어떤 허리의 아치 이런 좀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좀 많이 잘 다치는 운동, 또 어떤 그립의 모양 되게 잘 다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어깨 부상을 당하는 사람을 어깨 운동할 때보다 더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일단 이런 기본적인 지식 같은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고 운동을 하면은 힘들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60kg 벤치를 했고요. 지금 제가 이 보면은 바가 여기 바벨이 꽂혀 있고 중간에 비고 바벨이 꽂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안에서 저는 3대 운동을 하려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가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에 걸리는 이 바벨의 두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건데, 어쨌든 간에 3대 운동을 다 하니까 저는 만족스럽기는 한데, 이제 한 가지 좀 불편한 거는 이 바 길이가 짧다 보니까 내측이 많이 짧아요. 이제 웬만한 헬스장에서 쓰는 것보다 많이 짧기 때문에 이 그립이 저의 어떤 체형에 비해서 약간, 너 너무 시끄럽다. 건조기 때문에 지금 내측이 많이 짧아가지고 제 체형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긴 한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요거는 뭐 제가 벽을 부숴서 넓히는 게 아닌 다음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뭐 제가 적응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70kg 갑니다. 확실히 첫날이라 자극이 좋네요. 더워. 이 무게를 올릴 때 제가 진짜 많이 한 고민인데, 제가 뭐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50kg 100개 드는 것과 뭐 약간 극단적인 비교긴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50kg 100개 드는 것과 100kg 10개 드는 거, 100kg 10개 드는 게 아마 근성장에는 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훨씬 더 많은 중량이고 또 어떤 근육의 발달이 근신경계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이제 더 높은 중량을 들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 운동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100kg를 다 깔리면은 어떻게 하죠? 저는 뭐 안전바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잘 안 쓰는 편인데,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떤 고민이나 그런 데서 오실 것 같아요. 혼자 운동하다가 깔리면 뭐 자세가 틀어져서 부상을 당하면 그럼 얼마나 많이 그게 손해겠어요. 저는 그래서 50kg 100개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두 가지 예 중에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은 저는 벤치프레스 원RM이 90kg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70kg로 10개에서 15개까지 하니까 한 80kg에서 한 두세 개에서 4개 정도? 90kg 가까이 정도를 이제 원RM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들다 만약 어깨나 등 쪽에, 허리 쪽에 부담이 오면은 운동을 꽤 오래 쉬어야 되거든요. 고중량에서 다칠수록. 저는 크게 어떤 이득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70kg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90kg를 원RM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 무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운동 첫날, 저는 이제 오늘이 운동 첫날인데 이틀 쉬고, 첫날에 이제 이 정도 무게로 5세트 정도를 진행해요.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앞에 제가 50kg, 60kg는 이제 웜업이었고, 지금 70kg로 한 4세트? 많이 하면 5세트 정도를 진행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늘같이 첫날. 아까 풀업 같은 경우도 첫날하고 저는 이제 등하는 날, 등을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첫날하고 등하는 날 또 풀업을 하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오늘처럼 최대 개수를, 무조건 최대 개수 나올 때까지 5세트를 진행하고, 두 번째 돌아오는 루틴 때는 한 되는 데까지 하긴 하지만 4세트, 3세트, 4세트 정도 해요. 대신에 이제 랩풀다운이나 바벨로의 비중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좀 근비대 위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런 식이죠. 뭐. 이게 이 바에 이 내측이 짧다 보니까 바벨을 이렇게 잡을 때 여기가 많이 늘어서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장갑을 보통 끼고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그냥 한데 아프긴 아프네요. 어차피 이제 다 해갖고 한 세트만 남아가지고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힘들어. 뭐 고중량 고반복이 당연히 운동의 어떤 정석, 뭐 FM 이겠지만, 이게 수학하고는 다르잖아요. 수학은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정확하게 떨어져 나오는 데 반해서 이 운동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공식이 뭐 웬만하면 맞겠지만 경우에 따라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화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좀 더 저는 올바른 접근인 것 같아요. 굳이 뭐 너무 수박덥다. 굳이 뭐 운동에 지금 목매달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정도 운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로 따지면 22일 정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적게 하면 20일 정도 하고. 저번 달에 진짜 많이 못했어요. 저번 달에는 행사가 많아서 날짜 세보니까 보름밖에 못했더라고요. 20일 정도를 운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4번, 5번을 해야지 20일, 22일이에요. 근데 22일이라고 하면 사실 많이 하기는 하는데 운동을 접근하는 어떤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돼요. 삐딱한가? 일주일에 3번씩? 일주일에 3번씩만 해도 보시면은 월요일, 화요일 쉬고 수요일, 목요일 쉬고 금요일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번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3번 하면 한 달 기준으로 한 13, 14번 정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3번도 진짜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운동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4번을 하겠다, 일주일 뭐 출근하는 날 다 하겠다, 좀 이렇게 접근하면은 많이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딱 처음부터 마음 아주 독하게 먹고 출근하는 날은 무조건 운동하겠다, 집에 들어오기 전에 헬스장을 들르겠다, 뭐 이런 각오가 있으시다면은 가능하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적응됐을 때는 3일 이렇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유리하죠, 운동하기가. 하루 정도 걸러뛰어도 4일 정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3일 정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운동했어요, 화요일날 쉬고 수요일날 운동을 해야 되는데 회식이거나 약속 있거나 하면 수요일날 쉬어야 되죠. 목요일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날 또 일이 있어, 잔업이고 야근이고. 그럼 금요일 일주일에 2번밖에 못해요. 근데 불금이라고 아니면은 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 주말에 어디 여행 간다고 또 금요일도 못해.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하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5일씩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루틴을 가져가기나 몸 만들기나 다이어트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히 유리하긴 하지만 이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과하지 않게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는 저는 3일이 좀 맞다고 봐요. 보이나?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운동은
뭐 랩풀다운이라고 보통 하는데 풀다운이라고도 하고, 이 운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무릎 받침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하는데, 저는 사실 헬스장에 다닐 때도 이 풀다운 머신에서 운동할 때 무릎 받침대를 잘 안 썼어요. 왜냐면 무릎 받침대를 안 쓰고 광배근으로 이제 올릴 때, 네거티브라고 하죠, 올릴 때 버텨야 좀 자극이 좀 더 저는 많이 들어가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단점은 무릎을 댈 때보다 중량을 더 많이 못 당기게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40kg 정도 지금 놓고 하고, 뭐 조금 컨디션 좋을 때는 50kg 가까이 놓기도 하는데, 실제로 50kg 놓으면은 제 몸무게 대비해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걸 당기는 게 아니라 몸이 일어나지는 사태가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힘이 빠지면. 45kg까지가 거의 한계고, 보통 이제 지금 저는 40kg를 많이 당기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헬스장에서 할 때도 무릎 받침대를 안 썼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무게에 대한 좀 욕심 있으신 분들은 무릎 받침대를 쓰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맞겠죠?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기운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정도 세트 수를 진행했으면 지금 몇 세트 이게 14세트 했는데 지금 30분 정도 운동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지치는 게 몸에서 느껴지네요. 근데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는 이유가 여름이기도 하고, 지금 한참 더울 때 좀 저는 다이어트가 좀 잘 되더라고요. 더 추울 때보다. 어떤 체질의 문제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꽁꽁 싸매고 있어서 그런가? 또 춥고 이러니까 좀 어떤 생리학적으로 뭐 신체가 지방을 좀 더 원하나? 좀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저는. 겨울에는. 여름에는, 봄, 여름에는 좀 잘 빠져요, 저는.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제가 75kg 정도 몸무게 나가는데, 다이어트를 이제 3년 전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 몸무게가 88kg 정도 됐어요. 87kg 정도. 87kg? 87kg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한 달 동안 한 3kg 정도 빠졌다가, 1월부터 제가 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3kg 정도 빠졌다가 설 지나면서 한 5kg가 확 찌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을 했을 때 한 달 동안 거의 3월 될 때까지 거의 몸무게 제자리였다가 82, 3까지 한 3kg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5월, 6월, 7월까지 한 7kg 정도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87kg인데 7월 됐을 때 몸무게가 칠월 됐을 때 몸무게가 78kg? 78kg 정도, 77, 8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정도 됐을 때가 거의 76kg? 75, 6kg 정도
정도 됐는데, 근데 물론 지금보다는 이제 체지방이 좀 높았죠. 그때는 저는 인바디가 근처에 없어가지고 항상 눈바디로 재는데, 또 인바디도 그렇게 신뢰하진 않고, 그때 당시에 제 느낌에 체지방이 한 17%? 18%? 20% 살짝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겨울 내내 안 빠지다가 한 3월 정도까지 계속 몸이 유지됐는데, 근데 이제 뭐 체지방 조금씩 탔겠죠. 제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다가 3월 정도 됐을 때 한 75kg가 된 게, 뭐 술 먹으면 76, 7까지 됐다가, 또 바짝 한 일주일 운동하면은 또 75kg까지 됐다가, 또 뭐 무슨 일 있어가지고 회식하고 뭐 하면 또 한 77, 8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운동은 안 쉬었어요. 그렇게 계속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고 체형 변화가 안 보여도 저는 운동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근성장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보통 알려진 게 체지방이 한 18% 정도? 15에서 18%? 15에서 20% 정도 됐을 때 근성장이 가장 잘 일어난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제가 그 시절에 특별히 식단 조절 안 하고 운동도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게 했으니까요. 조금 덜 하긴 했지만 지금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그 기간을 지냈던 게 좀 저의 어떤 근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좀 싶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제가 75kg라고 말씀드렸지만 체지방이 제가 눈으로 봤을 때 15%나 조금 모자라거나 15% 정도를 될 것 같은데, 체지방이 10%까지 내려가야 거의 복근이 보이는데, 이제 저는 아직 복근 라인이 선명하지도 않고, 또 복근이 애초에 저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올 가을 때까지, 제 목표는 10월까지 이제 체지방 10%까지 내리는 게 목표기는 한데, 하여튼 이제 저는 그렇게 여름을 지날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름을 지날 때마다 뭐 다이어트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 좀 바짝 빼려고 계속 지금 운동도 약간 좀 더 몰아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설렁설렁하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자극충이라고 하죠, 흔히. 저는 이제 근육 자극 위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아마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은 무게로 뭐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아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랑 혹시나 같이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운동이 딥스인데요. 제가 이 딥스라는 운동을 거의 안 하다가 이 기구를 들이면서 좀 많이 하는데, 이거 진짜 초보자들은 하지 마세요. 어깨랑 등, 삼두, 특히 어깨 쪽에 진짜 부상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그냥 안 하고 어시스트로 하다가 조금씩 제 어깨의 어떤 유연성이나 가동 범위 같은 거를 확인하면서 지금 이제 그냥 하는데, 뭐 본인이 힘 좋다고 해서 벤치를 잘한다고 해서 이 딥스를 쉽게 생각하고 하시면은 부상이 당하기가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이 운동은 선택하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근데 이 딥스가 자세만 잘 잡으면 이 가슴 가운데랑 잠깐 보이시나? 이 가슴 가운데랑 여기 가슴 외측, 여기 밑에 이렇게 정말 자극 좋아요. 딥스가 자세만 잘 잡으면. 뻐근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구가 있으니까 하는데, 집에서 혹시나 하실 분들은 의자를 놓으시고요. 의자를 2개를 놓으시고 의자를 받침을 이렇게 잡고 발을 땅에 댄 상태로 이렇게 진행하세요. 의자를 놓고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도 다치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와, 진짜 힘들다. 덥다. 이제 진짜 그래도 올해는 장마 같은 장마가 한번 지나가가지고 그래도 좀 여름이 좀 덜 더운 것 같은데, 힘들어. 좀 덜 덥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더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만 해도 낮에 엄청 여기 지금 더웠거든요. 지금 많이 습하고. 근데 땡겨. 이제 코로나가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정말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 피서고 뭐고 뭐 여름 휴가고 많이 가실 텐데, 특히 그런 휴양지에 외국인들 많이 오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봤는데, 부산 해운대 가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은데 그 관광객들의 특징이 마스크를 안 쓴대요. 저도 영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뭐 얼마나 그게 팩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영상으로 올라올 정도로 휴양지의 어떤 그런 질서가 좀 잘 안 지켜지고 있지 않나, 특히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래서 여행이나 이런 지를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홈짐이나 캠핑, 뭐 펜션 혼자 갈 수 있는 뭐 풀빌라, 이런 좀 가족 단위, 개인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해는 품귀 현상을 빚지 않았나, 코로나 때문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서로 이제 조금씩 조심. 오씨. 비싼 벤츠인데 뜯어져. 어쨌든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막 얘기하면서 운동하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인데 지금 영상 촬영 시간이 45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얘기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네요. 좀 호흡도 좀 완전히 진정이 좀 잘 안 되고 앞으로는 제가 뭐 아직 영상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가지고 영상도 잘 못 찍고 편집도 잘 못하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목적 자체가 이 영상을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기견들을 도와주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이래. 저번 달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그 살충제 있죠? 그것도 6월 달에 그 모인 돈으로 제가 다른 동물 보호소에 보냈고 7월 달에 모인 금액은 이제 운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이제 동물 그 단체에서 기부 형식으로 물건을 파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5만 원을 주고 구입을 이제 했고요. 이번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커뮤니티에서라도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기부를 받은 단체에서 이제 제가 보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모금 부분도 잘 확인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이 올라오면 그 부분을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제가 일단 보낸 것만 이거를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아이씨 이게 비싼 편인데 테두리가 지금 계속 산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못 올리고 했는데 아마 그냥 지금 제 핸드폰에는 그 뭐 기부를 보낸 내역과 그 사용 영수증이랑은 다 있는데 아마 차후에 한 번에 올리던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등가슴 운동을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루틴이라는 거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크게 비슷해가지고 많이 다르지는 않겠지만 뭐 꼭 등가슴을 하는 날이라고 해서 등가슴만 고집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더 본인한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인 생각으로 틀에 박힌 생각으로 운동을 접근하면 가뜩이나 힘들고 재미없는데 더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자유롭게 접근하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뭐 제 루틴을 보시고 따라하셔도 좋고요. 뭐 이미 제가 검증이 된 거니까 물론 제 몸이 뭐 물론 그렇게 보디빌더처럼 어떤 트레이너처럼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를 통해서 검증이 된 거니까 제 트레이닝법을 따라오셔도 되고 뭐 좀 변형하셔도 되고 결국에는 즐기자는 겁니다. 직구석 홈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